이펙터를 만들어 봅시다. 울트라 왕왕 초보 이펙터 만드는 거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 제가 꼬맹이 시절을 떠올려 가면서 어떤 준비물이 있어야 되고 뭘 사야 되고 어떻게 조립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소리 내는 것까지 기타 이펙트 페달 DIY 부품을 살 수 있는 사이트죠. 페달 파츠. 몇 년 전에 한상원 교수님이 가지고 계신 오리지널 요거를 이제 복각해서 페달 DIY 키트로 만들어가지고 그때 엄청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저랑 좀 인연이 좀 돼가지고 뭔가 좀 재밌는 거 저한테 이렇게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제가 항상 고맙기도 하고, 나 혼자 만들어가지고 그냥 소리 좋네 이러고 끝날 게 아니라 같이 여러분들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DIY 하셨던 분들은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자, 이 케이스가 케이스가 새로 나왔어요. 어마어마하게 무겁습니다. 스틸이에요, 스틸. 기존에 보통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인클로저인데 보통 이걸로 많이 만들거든요. 장점은 가공하기도 쉽고 가볍고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단점이 뭐냐면은 배터리까지 넣기에는 마지막에 구겨 넣다시피 해가지고,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좀 이따 보시겠지만은 안에가 널널해요. 또 기타 이펙트 이런 걸 악기 하시는 분들은 또 그런 것도 따지거든. 알루미늄보다는 좀 묵직한 스틸, 이게 ET. 오늘 조립할 건 뭐냐면은 레드 있죠, 레드 프로코렛 하나를 만들 거고. 근데 좀 대박이에요. 프로코렛 하면은 뭐가 있어야 되죠? LM308N이라는 OP앰프. 그거 요즘에 굉장히 구하기가 힘듭니다, 진짜. 그런데 사장님이 어디서 수급을 해 오셨어요. 그래서 LM308N을 때려 박은 그 버전으로 렛을 하나 만들 거고요. 이것도 요즘에 화제의 페달이죠. 솔다노 SLO 페달 2개를 오늘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페달 많이 만들어 보신 분들도 이 케이스에다가 DIY 하는 거는 처음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일단은 준비물 필요합니다. 멀티미터 100% 필수는 아닌데 그래도 저는 하나 구매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물론 처음부터 좋은 거 살 필요는 없습니다. 다이소나 인터넷에 검색하면은 몇천 원짜리도 있어요. 그 다음에 니퍼, 그리고 너트를 좀 조여야 될 일이 있거든요. 플라이어로 해도 되고, 이런 소켓들이 있으면 소켓을 써도 되고요. 십자 드라이버 당연히 하나 집에 있으시죠. 그리고 인도 있어야 됩니다. 납은 크게 유연납, 무연납이 있는데 유연납으로 하세요. 이게 저희가 무슨 ROHS 해가지고 무슨 제품 팔아먹고 수출할 거 아니잖아. 옵션으로 핀셋. 이게 핀셋이 없으면은 정말 화딱지 나는 상황이 좀 있어요. 이게 리머라고 하죠, 리머. 그리고 좀 구멍 넓히는 용도인데 사실 이게 없어도 돼요. 좀 거친 사포 이런 거 있어도 되고, 아니면은 칼로 좀 이렇게 좀 갈가내도 됩니다. 이게 분체 도장 파우더 코팅이 돼 있어가지고 구멍 사이즈가 살짝 페인트 대비해 살짝 줄어들었어요. 거기를 좀 까내야 되거든요. 조립만 바로 하는 거를 보여드리면은 많은 분들이 이 구매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프로코렛 그리고 요거는 SLO. 한꺼번에 모든 거를 원클릭으로 살 수 있는 그 페이지는 없어요. 왜냐면은 사람들이 원하는 바가 조금씩 다 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원하는 부품을 이렇게 담아놓게 돼 있거든요. 근데 제가 추천드리는 패키지가 있어요. 물론 이거는 사야 되고요. 파츠팩에서 제가 원하는 모델 검색해가지고 사야 되는데, 잘 아시겠지만은 클론 형태이기 때문에 원래 제조사의 그 모델 이름을 그대로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름을 조금 재미나게 바꿉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원래 프로코 렛인데 페달 파츠에서는 이름을 좀 바꿔서 캣으로 바꿔놓고, 이거는 SLO인데 SLO에다 더블 붙여가지고 슬로우로 돼 있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 기타 페달 클론의 문화예요, 문화. 파츠팩을 구매를 하시고 케이스도 구매를 해야 됩니다. 구멍을 몇 개 어떻게 뚫어 놓느냐에 따라 가지고 옵션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캣 같은 경우는, 렛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개짜리, 그래서 거기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스틸 케이스가 적용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어떤 스틸 케이스를 적용을 해야 되는지. 이펙터에 보면은 PCB만 있는 게 아니라 스위치도 들어가야 되고, 인풋 아웃풋 잭도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DC 잭 들어가야 되고요. 그 안에 배터리 9V 스냅, 그것도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그런 옵션들을 좀 골라 주셔야 돼요. 이걸로 하셔도 되고, 기존에 그냥 알루미늄 케이스로 또 자작하셔도 됩니다. 물론 집에 드릴 있으신 분들은 집에서 뚫어도 되겠지만 사실 정확하게 위치에 뚫는 게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가공 서비스가 또 있기 때문에 어떤 모델의 알루미늄 케이스의 가공 모델도 별도로 요청하시면은 또 구멍 뚫어가지고 또 집에까지 배송이 되거든요. 일단은 주문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주문. 자, 일단은 파츠팩을
열어볼게요. 제일 먼저 할 거는 PCB 조립이에요. 네, 요렇게만 꺼내겠습니다. 일단 렛부터 할게요. DIY 처음 해보신 분들이 가끔 하는 오해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전기 전자에 대한 그 회로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김치찌개를 집에서 끓여 먹는데 꼭 김치를 담글 줄 알아야 됩니까? 거기 들어간 돼지고기, 우리가 돼지 키울 줄 알아야 돼? 영양학적으로 그 김치찌개를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우리 김치찌개를 끓여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끓이면 되잖아. 이거 똑같아요. 아주 기본적으로 어떤 방법, 그러니까 회로 이론이라기보다는 어떤 방법 몇 가지만 알면은 이거를 만들어서 쓰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저도 회로 100%다 이해 못해요. 그냥 대충 아는 것만 대충 이렇게 작동하는 거 이런 컨셉만 갖고 하는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린 LM308 팬분들은 저 빛이 구할 데가 있구나 아직까지 하실 거예요. PCB에 가장 먼저 조립을 해야 될 거는 키가 낮은 거. 딱 들어가면 옆에서 봤을 때 굉장히 낮거든요. 낮은 것부터 먼저 조립을 해야지 나중에 뒤집어서 납땜을 할 때 얘가 떨어져 나가지 않아요. 물론 어떤 색이냐, 뭐 빨빨 흑노갈 그럼 2.2메가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물론 요거 보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실수할 가능성이 좀 높아요. 약간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멀티메타를 하나 있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어떤 멀티메타를 사도 저항 측정할 수 있는 모드는 다 있습니다. 0.468K, K는 1000이니까 그냥 469 ohm이 되는 거죠. 468은 없어요. 저항의 오차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면은 468? 근데 470이 있다? 거의 비슷한 숫자 같은데? 맞아요. 여기는 470짜리입니다.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 저항될 때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두 손의 몸의 저항까지 섞여버려요. 그래서 가끔씩 엉뚱한 값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230 몇 K죠? 이렇게 땅에 놓고 재보면은 완전히 다른 값이죠. 0.999 M? 메가입니다. 메가. 없는데 1메가가 있네. 얘는 1메가구나. 한 가지 요 렛캣 요거 같은 경우에는 조심하셔야 될 게 버전이 많아요. 이게 렛이 생산 옛날 버전부터 뭐 최근 버전까지 회로가 조금씩 바뀌었어요. 그거를 이 기판 하나로 전부 다 조립이 가능하거든요. 여기 PCB에 보면 값이 써져 있는 게 아니라 뭐 R 몇, 뭐 C 몇 부품 번호가 써져 있어요. 그냥. 그래서 그것들은 좀 이따가 표를 보고 정확하게 해야 되고, 일단은 이 PCB 위에 쓰여진 숫자, 저항의 숫자대로 아까 측정해서 맞춰서 꽂으면 돼요. 네, 그거 먼저 해보겠습니다. PCB 설계가 저항의 요 폭과 정확하게 일치되거든요. 요 끝에서 그냥 끝까지 이렇게 90도로, 이 같은 경우에 얘가 47ohm이었거든요. 47R입니다. 47ohm이. 47R에다가 너무 많이 꼽고 납땜을 하려고 그러면은 나중에 되게 막 복잡해. 여기가 두어 개 꼽고 납땜을 바로 그냥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인두만 갖다 대가지고는 열이 잘 안 올라. 그래서 열을 전달해줄 물질이 사실 이게 납이에요. 그래서 납을 살짝 녹여가면서 녹인 그 납과 같이 열을 좀 받게 한 다음에 이렇게 쑥 이렇게 밀어넣는 스타일로 저는 납땜을 합니다. 이렇게 2번 정도 이렇게 찔끔 2번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번 이렇게 잘 보시면 이게 양면 기판이거든요. 그래서 납이 여기서만 했지만은 뒤를 돌려봐도 납이 여기서도 살짝 이렇게 올라온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꼭 여기까지 납이 튀어나오지 않아도 돼요. 사실 뒷면에만 정확하게 납땜이 돼요. 왜냐하면 그 패드가 양면인데 여기 패드와 위에 패드가 안에 이렇게 보면 붙어 있어요. 어쨌든 한쪽만 정확하게 납땜이 되면 됩니다. 그리고 니퍼로 이렇게 납땜이 됐죠. 자, 이런 식으로 저항만 일단 다 납땜을 해볼게요. 저항 값이 쓰여 있는 그 곳에는 전부 다 지금 납땜을 했습니다. 저항이 좀 남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렛에는 종류가 많아요. 렛2, 터보 렛, 빈티지 렛, 더티 렛. 사장님 저한테 보내주신 거는 렛2예요. 2. 기판 하나로 여러 가지를 다 만들 수 있게 해놨기 때문에 PCB에 이 값들 몇이라고 쓰지 않고 대신 요걸로 꼽으면은 그 모델이 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요건 안 쓰죠. 요 3개인데 하나는 LED 저항이라 그래가지고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3개가 아마 이 값일 거예요. 근데 물론 이렇게 조립을 해도 되지만은 저는 저번에 이걸 만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빈티지 렛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 똑같거든요. 요걸 안 쓰면 되는 거고, C13이 1 마이크로페라드. 이건 좀 이따가 그 캐패시터 조립할 때 다시 보고요. R4, R10은 1메가짜리를 2개를 써야 됩니다. 여기 R4, 여기 R10. 지금 1메가짜리가 하나밖에 없겠죠. 하나는 여기 있는 걸 쓰고, 하나는 제 부품함에서
그리고 470ohm짜리 저항이 하나 있어요. LED 저항입니다. LED 저항이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게 어떤 패키지에 따라서 PCB에 LED 저항까지 다 연결되는 게 있고 별도로 또 빠지는 게 있고 그래요. 그래서 판매 페이지에 보시면은 거기 설명이 돼 있어요. 다이오드요, 다이오드. 잘 보시면은 숫자가 써 있습니다. 1N4007이라고 쓰여 있는 게 기판에도 잘 보시면은 여기에 써져 있어요. 1N4007. 띠 있죠? 요도 띠 있죠? 여기 띠. 방향에 맞게 요 띠 방향으로 맞춰서 다이오드는 방향이 있습니다. 다이오드는 살짝 짧고 굵게 납땜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간혹 가다가 이게 너무 열을 오래 가하면은 다이오드가 가는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다이오드 두 개, 요거 좀 작은 다이오드 있잖아요. 요 다이오드가 D1, D2 모델마다 다이오드를 어떤 걸 쓸 거냐. 터보 같은 경우에는 LED를 써요. LED 일종의 라이트 에미팅 다이오드잖아요. 또 그 역할로 쓸 수 있는데 길이가 여유가 있거든요. 방향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이오드 완료. 자, 이제 캐패시터로 들어갈게요. 아니다, 캐패시터 하기 전에 이거부터 합시다. 자, OP앰프 소켓입니다. 이거 OP앰프를 사실 이걸 그냥 여기다 넣고 납땜해버려도 돼요. 그런데 이런 소켓을 쓰는 이유가 뭐냐. OP앰프를 바꿔 껴볼 수가 있어요. 나중에 편하게. 방향을 맞게 여기 잘 보시면은 여기 홈이 보이죠? 홈. 여기도 홈이 있죠? 그래서 이 방향에 맞게 이렇게 꽂으시고 뒤쪽에서 납땜을 해주시면 되는데 뒤집어서 납땜했는데 나도 모르게 약간 이렇게 흘러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딱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가면서 납땜을 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쓰는 잔기술 중에 하나인데 납을 이렇게 세워놔요. 한 손으로 잡아. 그리고 이렇게 납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좀 뜨거운 건 참으셔야 돼요. 자, 일단은 위치만 잡아놓고 그 다음에 땅에다 놓고 하면 되죠. 캐패시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캐패시터는 살짝 헷갈릴 수가, 왜냐하면 값을 읽는 법이 처음 해보시는 분은 좀 이 값을 어떻게 읽어야 되지? 한 가지만 갖고 예를 들어 볼게요. 얘가 지금 332 J100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앞에 세 개의 숫자입니다. 이건 공학도 아니고 수학도 아니고 산수예요, 산수. 이해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이게 그런 거구나라고 그냥 들으시면 돼요. 캐패시턴스의 용량 단위는 파라드, 짧게 페럿이라고 하는데 10페럿, 1000페럿 이런 것도 당연히 있죠. 근데 자그마한 전자회로에서 쓰이는 0 이하 소수점 단위의 캐패시턴스의 용량들을 많이 써요. 마이크로, 나노, 그 다음에 피코. 페럿, 이거 페럿이겠죠. 페럿. 마이크로 페럿대의 단위들은 대부분 이런 전액 캐패시터들이 많아요. 근데 전액 캐패시터들은 잘 보시면은 써 있습니다. 0.2 마이크로 페럿이라고 아주 친절하게 써놨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건 문제가 안 되죠. 근데 문제가 여기서부터입니다. 솔직히 난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건 그냥 써주면 안 되나. 이게 산업적으로 굳어져 버렸죠. 332라고 써져 있으면은 33인데 마지막 거는 0이 몇 개냐. 0이 2개. 3300이야. 단위가 뭐냐? 피코야. 피코페럿. 보기 쉽게 나노로 바꾸면 어떻게 되죠? 1000 피코가 1 나노니까 3.3 나노페럿이 되는 거죠. 얘는 102가 있네요. 102. 10인데 요거는 0이 몇 개냐는 하잖아. 이거 2개. 이거는 1 나노페럿이다. 이게 다네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요겁니다. 이 숫자와 이거. 왜냐면 기판에 나노페럿 단위로 여기 기판에 써져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건 진짜 피코페럿 단위 아주 작은 캐패시터인데 이거는 하나는 101 써져 있네요. 10에 그럼 0이 하나죠. 피코페럿 100 피코페럿이네 그냥. 300 써져 있습니다. 300 없어. 정확히 따지면요 10의 0승이에요. 그 소리 나죠. 30 피코페럿이다. 그대로 꽂으면 돼요. 이제 멀티메타로 재는 캐패시터 그렇게 정확하지가 않아요. 특히나 좀 작은 거 얘가 아까 몇이었어? 30이잖아. 30 피코잖아. 30 피코 0.03이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0.16 나와죠. 지금 160 피코가 나오는 거거든요. 101 100 나와야지. 100 0.1 나와야죠. 0.3 나온다고. 그러니까 작은 값으로 갈수록 멀티메타의 캐패시턴스 측정하는 거는 오차가 좀 있어요. 꼽는 김에 하나씩 다 재보고 꼽자. 얘가 지금 3.3인데 이게 오차가 얘가 오차일 수도 있고 멀티메타 오차일 수도 있고 약간 저항질 때만큼 그게 좀 깔끔하게 재지진 않아요. 이 값을 보기보다는 완전히 맛이 간 캐패시터는 아니구나 이 정도만 보는 용도로 저는 재봐야 이렇게
이제 캐패시터. 이게 전액 캐패시터라고 합니다. 뭐 콘덴서라는 말도 쓰고요. 이거는 극성이 있어요. 일단 다리로 구분하는 방법. 긴 게 플러스입니다. 띠로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마이너스 쪽에는 마이너스라고 이렇게 띠가 있어요. 얘는 값이 큼지막하게 써 있습니다. 얘는 2.2 마이크로 페럿 이라고 써 있는데 여기서 2.2를 찾아요. 2.2 여기 있네요. 그래서 여기 기판에도 보면은 네모 위에 플러스가 써져 있는 데가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긴 다리를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예, 근데 저는 지금 빈티지 사양으로 만들 거기 때문에 요거 대신 C13에다가 1 마이크로 페럿짜리를 자 그리고 트랜지스터 이렇게 돼 있죠. 위에가 반달로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여기 그 모양에 이 모양에 맞게 이렇게 자 그리고 점퍼선이 있어요. 빈티지 렛 같은 경우에는 1, 2, 3번 중에 1번, 2번을 연결하면 됩니다. 자르고 남은 저항 다리를 하나 이렇게 U자로 구부린 다음에 이렇게 U자로 꼽아서 납땜해 주시면 돼요. 지금 일단은 기본적인 소자들은 다 붙였거든요. 근데 혹시나 냉땜이라 그러죠. 실제로 전기적으로 연결이 안 돼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한 번씩 지져줍니다. 이렇게 점 이렇게 좀 이렇게 0.7초 납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옆에 있는 거랑 붙지 말아야 될 점들끼리 붙어 있진 않은지 그런 것도 좀 이렇게 보고요. 이봐 이러다가 사고를 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렛 같은 경우에는 볼륨, 그 디스토션, 필터 노브가 세 가지죠. 편한 게 이 값이 다 똑같아요. A 타입의 100K 요거 똑같은 거 세 개를 요 방향이 아니라요. 여기다 꽂아야 됩니다. 이 동그라미 모양이 나 있죠. 그래서 이렇게 꽂아서 이렇게 여기는 반대로 이거는 살짝 삐뚤어져도 돼요. 어느 정도 이렇게 유격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좀 교정해서 결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정확하게 결착된 상태에서 납땜하는 게 낫겠죠. 이건 손으로 좀 잡고 하는 편입니다. 뒤에서 잡고 스킬. 자, 이렇게 기본 PCB 조립이 끝났습니다. 이 다음에 할 거는 케이스에 넣어서 와이어링 하는 거예요. 그러면 최종 완성이거든요. 지금까지 보시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없었잖아요, 솔직히요. 그러니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 OP앰프 꼽자. 이 전설의 OP앰프 LM308N OP앰프 꽂을 때 살짝만 이렇게 좀 안으로 조금 좀 모아줘야 돼요. 방향이 아까 홈파여진 방향 있죠. 여기도 동그란 점이 찍혀 있는 데가 있어요. 그 점이 찍히는 데가 위로 보이게 홈파인 방향을 위로 봤을 때 소중한 OP앰프이기 때문에 다리 같은 거 꺾이지 않게 조심조심해서 전설의 LM308N OP앰프도 연결이 됐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거 하나만 만드는 게 아니라 두 개 만든다 그랬잖아요. 솔다돈 SLO 페달 일단 카메라 끄고 만들어 놓고 올게요. 자 보드를 하나를 더 만들었어요. 요거는 솔다노 SLO 뭐 부품 수만 많을 뿐이지 똑같습니다. 뭐 김치찌개 1인분 끓일 거냐 2인분 끓일 거냐 뭐 그냥 뭐 다른 건 없어요. 단지 좀 부품 수가 좀 많다. 지금 여기 요 스위치 그리고 LED 납땜을 안 했습니다. 렛도 마찬가지고 납땜을 일부러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케이스에 장착하면서 납땜을 해야지 정확한 길이에 맞게 납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헐렁하게 이게 잘 안 들어가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파우더 코팅 분체 도장으로 돼 있는데 여기 안쪽에도 살짝 도장이 돼 있으면서 구멍이 살짝 이제 도장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리머라는 도구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하면은 도장 부분을 쉽게 벗겨낼 수가 있거든요. 이게 없으신 분들은 사포 동그랗게 이렇게 말아서 사실 여기뿐만 아니라 이것도 지금 보면은 살짝 안 들어가요. 페인트만 살짝 벗게 된다는 느낌으로 들어가거든요. 옆에 쫙 여기는 괜찮네요. 여기는 괜찮네. 위치를 잡아야 돼요. 여기를 보면 여기를 봐서 완벽하게 들어갔죠. 자, 요 상태에서 이 길이를 최종 조절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다가 너트를 채우고 해도 되고 이 상태 그대로 맞은 것 같죠? 이 정도면은 와이어링 연결하면 끝이에요. 일단 기본적인 부품들을 좀 장착을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깜빡했네요. 우리가 왜 굳이 이런 스틸
금속 케이스를 쓸까요? 바깥에서부터 들어오는 노이즈를 얘가 막아주는 역할을 또 해주는 거거든요. 단순히 금속 케이스를 쓴다고 그 역할을 해주는 게 아니라 회로의 그라운드가 뭔지 모르셔야 됩니다. 어쨌든 회로의 어느 부분하고 여기하고 정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일반 알루미늄 케이스 쓸 때는 사실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도장이 두껍게 돼 있어가지고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느 한 부분을 좀 긁어줘야 돼요. 보통 입력 쪽 잭을 긁어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안쪽 쇠가 드러날 때까지 사포로 좀 긁어줘야 됩니다. 근데 이게 좀 시간이 걸려요. 좀 시간 관계상 와셔 하나 끼고요. 너트로 결과적으로요. 본체와 이 잭의 여기 그라운드 부분이 연결된 상태가 돼요 지금. 그래서 이게 또 기판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기판의 그라운드가 이 케이스와 정기적으로 연결이 되는. 자, 케이스 이쪽과 이쪽은 까내질 않았잖아요. 이쪽은 그라운드가 연결이 안 됩니다. 이쪽이 소리가 안 나죠. 움직이지만 않게끔 대충 이렇게 해놓고요. 스위치도 조립을 합니다. 스위치는 이 방향으로 DC 잭이 또 들어가야 되거든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꽉 조일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완전히 고정을 해 버릴 수도 있어요 사실. 그러면 여기서 와이어링이 위로 가서 이렇게 연결하면 되는데, 저의 스타일은 와이어링을 최대한 위에서 안 보이게 밑에서 이렇게 가게, 그러니까 위에서 봤을 때 좀 깔끔하게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적당한 길이의 와이어를 여기다 납땜을 먼저 하고 여기다가 얹어야 돼요. 타치팩에 와이어도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펙터 페달의 공통적인 내용이에요. 모든 이펙터 페달 오늘 만드는 거 두 개 또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다른 페달이지만은 9V 연결하는 게 하나 있고요. 인이 있고 아웃이 있고 GND 그라운드가 있습니다. 네 가지의 연결 포인트가 있는 거는 동일해요. 뭘 조립하시던 이거는 공통적인 와이어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요거를 종이를 하나 수력해서 여기다 놓고, 자 일단은 9V 여기 있죠. 여기 DC 잭의 요 위 포인트로 와야 되거든요. DC 잭의 벽 끝에다가 이렇게 몰아서 하는 걸 좋아해요. 그러면은 뭐 빨간색 와이어는 길이가 충분합니다. 인풋 인이 어디로 가야 되냐? 스위치의 요 가운데 점 배꼽으로 와야 된단 말이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와도 되고요. 그다음에 아웃도 어쨌든 PCB 여기 오른쪽 아래로 와야 되니까 이렇게 와서 여기까지. 그 다음에 LED 이거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저항과 LED가 바깥에 있을 때의 방법이거든요. 이거는 이 안에 PCB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보면은 이만큼이 PCB 안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LED 마이너스라는 포트가 맨 위에 있죠. 이게 결국에는 일로 가면 됩니다. 스위치 왼쪽 아래. 또 LED 관련된 건데 이건 흰색으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남은 게 그라운드 4개입니다. 아웃풋 잭으로도 하나 가고, 스위치로도 하나가 가야 되고, 그리고 여기 DC 잭으로도 하나가, 인풋 잭으로도 하나 가야 되고요. 그라운드는 뭐니 해도 검은색이죠. 자, 이제 더 이상 PCB에 추가 와이어링 할 게 없거든요. 끝난 거예요. 이제 얘는 이제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부터 성격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깔끔하게 할 수 있는지. 자, 좀 더 깔끔하게 가보겠습니다. 케이블 타이. PCB 뺄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와이어링을 하나씩 따라서 하면 돼요. 점퍼선이 몇 개 필요하거든요. 여기에서 여기,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 이것도 아까 쓰다 남은 최대한 재활용해서 같은 다리 남은 거를 인풋 잭, 아웃풋 잭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그라운드, 링, 팁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그라운드는 뭐냐면은 몸통 부분, 여기 몸통 부분과 연결되는 부분. 잭에서는 보통 여기 이렇게 한쪽이 각이 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요게 그라운드입니다. 그리고 팁은 뭐냐면은 요 끝에 팁 꽂았을 때 이 끝부분이 연결되는 포인트가 있어요. 꽂아보면 알아요.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쪽으로 바깥쪽에 있는 거 눈으로 봐도 보이거든요. 뭐가 제일 위에 있는지. 요게 팁입니다. 요게 팁. 그리고 하나 남은 게 링이에요. 인풋에서는 이게 다 필요한데 아웃풋에서는 링이 필요가 없어요. 잘라버릴까? 나중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얘가 필요가 없다고. 얘가 버릴게요. 잘라버릴게요. 솔직히 100% 만족은 못해요. 조금 더 깔끔하게 할 수 있었는데 그래도 기존에 이 케이스
거에 비하면은 공간이 광활해요, 광활해. 자, 이거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인풋을 연결하고, 예, 저는 잘 들어오죠. 고요. 자, 이제 케이스 밑에를 닫아야 되는데 아마 페달파츠 사장님도 조금 고민 중이신 것 같아요. 이 옵션이 있습니다. 이 널링 볼트라 그러죠. 이 위에 판과 아래 판이 정기적으로 여기도 지금 도장이 두껍게 돼 있어가지고 연결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뭔가 좀 확실한 느낌이 좀 없죠. 그래가지고 지금 몇 가지 나오는 솔루션 중에 좀 적용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좀 갈아내는 방법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칼로 살살살 긁어도 되고요. 지금 뭐 시간상의 이유로 이렇게 하면은 여기 볼트하고 여기하고 접촉이 되겠죠. 안쪽은 당연히 여기로 접촉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 바깥면이 지금 중요합니다. 진짜 마지막. 이번에 또 스티커를 또 출시하셨더라고요. 스티커. 요거 한 장만 있으면은 꽤 여러 대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알기로 볼륨 디스트 필터. 자, 하는 김에 두 개 만드는데 한 4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여기 뒤에 요게 쿠팡에서 샀는데 뭐 미끄럼 방지 뭐 그건가? 이거 아까 처음에 만든 렛이고 조금 더 와이어링을 좀 깨끗이 해보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비슷하네요. 공간이 굉장히 널널합니다. 예, 굉장히 널널해요. 그렇죠. 근데 한 가지 유념하셔야 될 게, 물론 페달파츠 사장님께서 다 체크를 하셨겠지만 전액 캐패시터가 좀 높이 솟아 있는 경우에 만약에 너무 가까이 붙으면은 약간 애매했어, 솔직히. 예, 가까이 붙으면은 간섭이 있을 수가 있어요. 다행히도 이거는 딱 맞게. 중요한 게 윗 케이스와 아래 케이스. 윗 케이스는 제가 아까 입력 쪽에 갈아가지고 통전을 시켰잖아요. 회로의 그라운드와 잘 붙어 있죠. 근데 이게 케이스 아래판과도 연결이 잘 돼야 되거든요. 여기를 갈아낸 이유가 그거예요. 이거와 당연히 되는데 이 아래판 저 안쪽에 나사산 쪽을 찍어 볼게요. 통전이 잘 되죠. 나사를 안 꼽으면 어떻게 될까? 볼트를 안 꼽고 보면 어떻게 될까? 여기가 아마 안 될 거예요, 통전이. 바깥쪽은 당연히 되지만 아래판 저 안쪽에 나사산 쪽은 연결이 안 돼요. 근데 여기서 체결을 하면은 요거랑 저 안쪽에 연결이 잘 되죠. 페달파츠 사장님 이거 알고 계세요? 하나를 이렇게 싹 다 갈아내서 여기로 판매를 하실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오디오 미신 이런 거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도 인간이에요. 논리적으로는 전혀 말이 안 되지만 뭔가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요소 중에 하나가 어느 제품의 무게라고 보거든요. 같은 값이면 무거운 거 산다. 저는 얘가 얼마나 무거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주 일반적인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케이스. 이게 제일 일반적이죠. 258g. 이것도 제가 똑같네. 258g. 기타 페달의 스탠다드 중에 하나죠. 보스 DS1 331g. 그리고 이거는 제가 케이스를 다시 색칠한 건데 SD1 355g. 자, 얘는 도대체 얼마나 될까? 이거 딱 들어봐도 장난 아니에요. 자, 525. 이거 아까 에세로 솔다노 554. 이거면은 그 페달 중에서 제일 무거운 것 중에 하나죠. 마와 페달. 얘가 얼마나 나가나 볼게요. 아이고, 얘는 많이 무겁구나. 1.5kg 나가는구나. 빈티지 컬러 사운드. 무거워 보이진 않은데 워낙 덩치가 있어가지고 꽤 나갈 거예요. 이것도 570, 500대네요. 일단 좀 작은 크기에 뭔가 꽉 차있는 이 무게감이 있어요. 이펙터, 기타 페달 DIY는 한 번만 해본 사람 없습니다. 한 번 하기 시작하면은 계속 굉장히 재미있는 취미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취미 중에서 그렇게 또 많이 비싼 취미가 아니거든요. 다 해서 7만 원대니까. 이 자리에서 주절주절 거리는 거는 여기까지 하고 책상으로 가서 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팅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마샬 앰프를 복각한 UAFX 라이언 페달이 기본적인 사운드입니다. 지금 페달을 다 끈 상태에서 비슷한 방금 만든 페달 말고 제가 최근에 만든 페달을 좀 몇 개 연결해 봤어요.
와, 옥타비아 진짜 저거 대박이야. 옥타비아는 사실 요 매력은 이 픽업이 아니라 이 픽업이에요. 사실 저 솔다노 웨스에어로는 요런 톤 때문에 쓰시진 않죠. 좀 빡세게. 지금 게인이 거의 2, 3밖에 안 돼요. 예, 요거를 좀 게인 많이 걸면은 기타 페달 DIY 어렵지 않다. 회로 몰라도 만들 수 있다. 며칠 전부터 판매가 시작된 스틸 케이스, 어마어마한 진짜 무게감.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도전해 보세요.